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최영우가 신인 외야수 박재현에게 감탄한 이유는 그의 타격 센스와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영우는 박재현이 다른 팀에 있었다면 이정우처럼 큰 스타가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의 타격 능력이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된다고 강조했죠. 이정우는 현재 KBO 리그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재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최영우의 말은 그만큼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박재현이 앞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팬들의 기대도 클 것 같네요. 박재현은 인천고 졸업 후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25순위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왼손 외야수로 고교 시절부터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특히 청소년 대표팀에서 리드오프 역할을 맡았던 경험은 그가 중요한 상황에서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교 3학년 때의 기록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타율 0.390과 10도루는 그의 공격력과 빠른 발을 잘 보여줍니다. 고교 통산 성적 역시 안정적이었으며 타율 0.337의 OPS 0.928로 고교 레벨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22타점과 23도루로 공격과 주루에서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적은 박재현이 KBO 리그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외야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호명된 것도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의 활약이 매우 기대됩니다. 박재현은 전형적인 스프레이 히터라는 분석이 나왔군요. 이는 그가 타격 시 다양한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좌타자인데도 불구하고 1.2간 12%, 과삼루간 16%, 타구 비율이 거의 같다는 점에서 그는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곳에 공을 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외야는 중앙 25%로 가장 많이 보냈고 좌우 14%는 비율이 같다는 점은 박재현이 공을 중앙으로 많이 보낸다는 점에서 타구의 넓은 분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상대 투수와의 승부에서 타격 스타일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수비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강점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상대 투수와의 대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KBO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격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박재현은 더 많은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영의 말처럼 별표 신인이 성구안이 되는 경우가 없다. 별표는 일반적인 평가를 보면 신인 선수들은 대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선택적인 스윙을 조절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도영이 박재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별표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공에만 스윙을 한다. 별표고 판단한 것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는 박재현이 이미 탁월한 성구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별표 컨택이 최고 수준이었다. 별표는 김도영의 평가는 박재현이 타격 감각과 공을 맞히는 능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그 정도의 성구안과 타격 감각을 보여줬다면 프로 무대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김도영 역시 타격에서 뛰어난 성구안을 가진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의 조언과 평가는 더욱 신뢰성이 높습니다. 박재현이 이와 같은 성구안과 컨택 능력을 바탕으로 1군에서 활약할 수 있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재현의 빠른 발은 이미 김도영급으로 평가될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김도영이 별표 좌타자 박재현이 우타자인 자신보다 타석에서 1루까지 더 빨리 갈 것. 별표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그의 빠른 주루 능력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타격뿐만 아니라 주루에서 보여주는 속도는 그가 KBO 리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5 개막전에서 대주자로 투입돼 득점한 장면이나 첫 타석에서 투수 땅볼을 쳤음에도 간발의 차로 아웃된 상황을 보면 박재현의 발은 정말 빠르고 주루 감각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수 땅볼을 쳤을 때 간발의 차로 아웃됐다면 그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빠른 발과 기민한 주루 능력은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적인 스타일과도 잘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1군에서 기회를 얻고 활용된다면 수비와 타격에서뿐만 아니라 주루에서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박재현의 수비가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그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고2와 고3 시절 3루수와 외야수를 병행하며 외야 수비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점이 그의 수비 불안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외야 수비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이는 박재현이 외야수로서의 기량을 다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범호 감독이 별표 처음엔 인상적이긴 했지만 당장 1군에서 쓸 선수는 아니라고 별표한 것은 외야 수비 능력이 아직 미숙하고 1군에서 바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비는 경험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박재현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발전한다면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야 수비가 부족한 부분은 아쉽지만 타격과 주루에서 강점을 보유한 선수라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비가 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군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수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1군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재현의 급성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고치 2군 스프링 캠프에서의 성과는 그가 단기간에 수비 능력에서 큰 발전을 이룬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진감용 2군 감독이 별표 물건이다 별표라고 칭찬하며 이범호 감독에게 1군에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 부분은 그의 발전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수비에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은 그의 노력과 집중적인 훈련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일 시범경기 광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중견수 대수비로 투입돼 차승준의 머리 정면으로 날아오는 타구를 기막히게 걷어냈다는 장면은 박재현이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찾았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탁월한 수비를 보여준 것은 그가 단순히 타격이나 주루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장은 그의 1군 승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수비에서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1군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박재현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박재현이 프로 1군에서 첫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 수비가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이 관문을 사실상 통과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수비에서의 급성장뿐만 아니라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타격 성과도 인상적입니다. 6경기에서 12타수 5안타, 타율 0.417, 1타점, 3득점, 2도루, OPS 0.980을 기록한 것은 타격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는 증거로 빠르게 1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박정호와 함께 외야 백업으로 1군에서 쓰기로 결정을 바꾼 것은 박재현이 타격과 수비 모두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1군에서의 경험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박재현은 올해 외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와 타격에서 빠르게 1군에 적응한 박재현은 그야말로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제 1군에서 경험을 쌓고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날이 기다려지네요. 이범호 감독의 박재현에 대한 배려는 정말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네요. 개막전에서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비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대주자로 먼저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은 박재현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입니다. 긴장감 속에서 실수를 할 경우 어린 선수에게는 기죽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배려였겠죠. 첫 경기가 끝난 후 이범호 감독은 별표 상황별로 대처해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나간다 별표고 언급한 것도 박재현이 서서히 경험을 쌓고 점차 더 중요한 순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뛸 수 있는 타이밍에 뛰면서 능력을 최대치로 보여주길 바란다는 말은 그가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감독이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며 점진적인 기회를 주는 방식은 박재현이 안정적으로 1군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타이밍을 잘 맞춰가며 박재현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범호 감독이 박재현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대주자로서의 빠른 발을 활용한 90% 이상의 도루 성공률과 안정적인 외야 수비입니다. 타격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언급한 점은 박재현이 주로 수비와 주루에서 역할을 맡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타격이 아니라 주루와 수비에서 안정성을 보이며 팀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감독의 생각이 담긴 말입니다. 별표 실링은 그 이상 별표이라는 언급은 박재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에 대한 감독의 기대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감독은 별표
올 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 내후년에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 별표라고 말하면서 박재현이 미래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팀 미래를 위해 중요한 부분을 챙기면서 성적도 내는 것이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이범호 감독은 박재현이 빠른 시간 내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현에게는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루와 수비에서 팀에 기여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재현이 이번 시즌을 잘 준비하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